제14강 131번 문제부터 140문제 금음망 조치계 문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셨죠?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보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이해하리라고 믿고 이 금음망 조치계 문제만 잘 이해하고 또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도 8060 법칙에 따라서 다시 출제가 되니까요. 이 문제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강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1번 임종의 적응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임종의 적응 단계. 이 순서도 시험 문제 나오죠. 임종의 적응 단계. 이 순서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내용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부정하고 그다음에 분노하고 그다음에 타협하고 그다음에 우울하고 그다음에 수용합니다. 부분 타 우수 이렇게 외워주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잘 외우기 어려우면 부분 타 우수 이렇게. 자, 먼저 내용을 볼까요? 부정.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병이 심각함을 알면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한다. 맞죠? 분노.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말하며 목소리를 높여 불평하며 주위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 맞습니다. 타협. 3번 타협.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등으로 말하며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4. 우울.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수용이죠. 수용. 우울은 뭡니까?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울기도 하죠. 이게 우울이에요. 5. 수용. 나 이제 지쳤어.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도 시집 장가 다 보냈으니 몇 세면 살 만큼 살았어. 수용이죠. 수용. 자, 이 임종의 적응 단계는 아까 순서 부분 타 우수 이 순서도 시험 문제 나오고요. 또 각 내용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이제 지문을 이렇게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있어 예를 들자면 라고 말하며 자신의 병이 심각함을 알면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싶어 한다는 것은 한다. 임종이 무슨 단계냐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32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 1. 전기기구를 사용하여 따뜻하게 해준다. 2. 가족 외 다른 사람의 만남을 제한한다. 3. 음식이나 수분을 잘 먹지 않으려 할 때 그리세린 적신솜으로 입술을 닦아준다. 4. 주변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한다. 5. 발행이 없어도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정답 뭡니까? 1번이죠. 전기기구를 사용하여 따뜻하게 해준다. 전기기구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133번 대상자의 임종 후 사후관리로 옳지 않는 것은 임종 후 사후관리로 옳지 않는 것은 1.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2번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해준다. 5.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젖은 솜을 눈 위에 올려놓는다. 4.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주고 깨끗한 시트로 어깨까지 덮어준다. 5. 튜브나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직접 제거한다. 자, 임종 후 사후 관리. 임종 직후 제일 먼저 사후 강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강직이 시작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것은 맞고요. 튜브나 장치가 부착된 경우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제거해 주기 위해서 의뢰해야 되지 요양보호사 직접 제거하면 안 됩니다. 또 대상자를 바로 눕히고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주고요.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솜이나 거즈를 적셔서 양쪽 눈 위에 올려놓으면 되고요. 대상자의 의치를 그대로 둘지 아니면 빼내어 의치 용기에 보관할 것인지는 대상자의 가족에게 확인하고요. 필요시 대상자 몸에 묻은 분비물 등을 닦아주시고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주시고요. 깨끗한 시트로 덮어두되 대상자의 시트가 어디까지? 얼굴을 덮지 않도록 어깨까지가 덮어야 돼요. 얼굴까지 덮는다 하면 틀려요. 어깨까지 덮는다. 그 다음에 방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조명을 차분하게 조절해드리고요. 대상자의 소유물을 모아두고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34번 시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응급 상황입니다. 응급 상황. 1번 음식물을 먹는 도중에 갑자기 숨이 막힌다고 호소할 때 대상자 뒤에서 주먹을 쥔 손을 감싸며 명치 끝을 후 상방향으로 밀쳐 올린다. 맞습니다. 2번 경련시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맞습니다. 3번 경련시 입에 수건 등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수건 등은 입에 물린다라고 하면 틀려요. 4번 경련시에 대상자를 꽉 잡고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적어도 경련은 1, 2분 후면은 끝나요. 대상자를 꽉 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려 하게 하지 말고요. 조용히 기다린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여기서는 5. 길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는 대상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침이나 거품 또는 구토 등으로 숨을 쉴 수 없을 경우가 생기므로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또 돌려 눕혀서 기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응급 상황 발생해서 대처 방법을 풀어봤고요. 다음 135. 대상자가 화상을 입었을 때 세균 감염을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상을 입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1차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뭡니까? 기도 확보이다. 2. 환부에 붙은 옷은 가위로 잘라낸다. 3.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성으로 감싼다. 4. 화상을 입은 즉시 흐르는 찬물에 15분 이상 씻어낸다. 화상을 입었을 때 즉시 흐르는 찬물에 15분 이상 씻어낸다. 흐르는 수돗물에 팔을 직접 댄다.
뭐 무지간한 물을 보여준다. 차가운 얼음을 문지른다. 이거면 안 되고요. 피부에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찬물에 담근다가 맞죠. 그 다음에 반제와 같은 기준품은 빨리 빼고, 반제와 같은 기준품은 빨리 빼고 물집이 생기면 즉시 터트려 준다. 물집을 터트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화상, 그 물집을 터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감염의 위험이기 때문에 물집을 터트리면 안 되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15분 이상 찬물에 담아서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덜어주고요. 흐르는 수돗물에 환부에 치료되면 물의 압력으로 인해서 피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찬물에 담그거나 깨끗한 물성으로 감싸고, 벗기기 힘든 의복은 벗기지 말고 잘라내시고, 반지나 팔찌, 귀고리 같은 장식은 최대한 빨리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상 부위에 뭐 간장이나 무슨 핸드크림, 치약 등을 바르는 것은 상처를 악화시킵니다. 또 세균, 또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바르면 안 됩니다. 또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되죠.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고요. 얼굴이나 입술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 화상을 입었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 136. 출혈과 골절이 의심될 경우 응급처치 방법. 출혈과 골절. 출혈과 골절을 같이 묶어서 시험 문제가 나왔네요. 자, 1번 출혈이 있는 경우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한다. 출혈이 있는 경우. 2번 골절이 의심될 때 냉찜질을 해준다. 골절이 의심될 때 냉찜질을 해준다. 뭐 온찜질을 한다 하면 틀려요. 냉찜질 맞죠. 3번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둔다.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두는 게 좋습니다. 4번 골절이 됐을 때 골목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한다. 맞죠? 5번 출혈이 있을 때 압박붕대로 손목을 꽉 조이게 합니다. 압박붕대는 꽉 조이지 않게 하고 혈액순환이 유지되게 합니다. 답은 이제 5번이 되겠죠.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다 중요합니다. 우리 골절할 때는 절대로 골절 시 돕는 방법은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되고, 아까 상체 부위에 냉찜질한다. 골절이 의심될 때는 부목을 고정시킨다가 중요하고요. 출혈 시는 출혈이 있으면 가장 먼저 지혈하고 장갑을 착용하고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하되 압박붕대는 꽉 조이지 않게 하여 혈액순환이 유지되도록 하고요.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해서 도와야 합니다. 137. 다음 중 심폐소생술 순서로 옳은 것은? 심폐소생술 순서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합니다. 자, 우선 순서 먼저 풀어볼까요? 심폐소생술 순서. 먼저 반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죠? 도움을 요청하고, 가슴을 압박하고, 기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하고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상태 확인. 자, 1번이 정답이네요. 외우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한반도가 기인들 때문에 상태가 안 좋다. 기인들 때문에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한반도가 반은 뭐냐면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인, 뭐 특이한 사람들이죠. 북한에 있는 정권이 기인, 기도 유지, 인공호흡, 기인들 때문에 항상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전시 상태를 항상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외워주면 참고가 될지 모르겠어요. 네. 한반도가 기인 때문에 상태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기인은 이제 저기 북한에 있는 지도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38번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는 뭐죠?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함이죠. 맞습니다. 두 번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반응 확인, 의식 확인이죠. 의식 확인. 맞습니다. 아까 배웠죠? 그 다음에 3번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즉시 인공호흡을 한다. 가슴 압박을 해야 되죠. 3번 정답이네요. 4번 심폐소생술을 종료하는 시점은 119 구급대원에게 대상자를 인계했을 때이다. 맞습니다. 5. 가슴 압박은 분당 몇 회? 100회. 시험문제 나옵니다. 분당 100회 속도로 진행하며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을 몇 대 몇? 30대 2를 유지한다. 이때 시험문제 나와요. 독자적인 문제로 나옵니다. 이건 복합적인 문제지만 독자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자면 뭐 15회 가슴 압박 후 2번 인공호흡을 한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숫자가 시험 문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30대 20으로 유지한다. 30회 가슴 압박 후 2번 인공호흡을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139.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 심장 충격기는 호흡과 반응이 없는 심정지 환자만 사용한다. 중요합니다. 심정지 환자만 사용한다. 맞아요. 2. 버튼을 누르기 전 다른 사람이 대상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3. 분석 중이라는 음성 메시지 나오면 대상자에게 손을 뗀다. 맞죠? 4. 10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실시한다. 10분이 아니라 몇 분 간격이죠? 중요하죠. 2분마다요. 2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실시한다. 뭐 1분마다, 6분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네, 다 틀린 지문이죠. 2분마다입니다. 2분마다. 기억해 주세요. 2분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자동 반복한다. 4. 패드는 어디에?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또 하나는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부착한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패드는 뭐 왼쪽 쇄골 바로 아래에, 오른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한다. 틀리에요. 또 전구 패드를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에 붙인다. 틀리고,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에 패드를 부착한다. 다 틀린 질문이에요.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인다. 이게 정답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대상자에만 사용한다.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한다 라고 기억해 두시고, 패드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우도를 벗기고 부착하되,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인다. 다음에 심장 리듬 분석은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제세동이 필요하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메시지와 함께 자동 충격기, 심장 충격기 스스로 에너지 충전을 시작한다. 충전은 수초 이상 소요되므로 가능한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충전은 수초 이상 소요되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충전 시에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4번 제세동 시행은 충전이 완료되어 다시 물러나라는 신호가 나오면 모두 물러나게 하고 쇼크 버튼을 누른다. 다음으로 즉시 가슴 압박 다시 시행할 경우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하고 30대 2의 비율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고요. 2분 간격으로 자동 심장 리듬 분석을 자동 반복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시행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한다 라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나왔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AED를 사용하는 순서는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 4단계인데요. 4-5단계가 있는데 1번 먼저 전원을 켜야 되겠죠. 전원을 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붙여야 돼? 패드를 붙여야 되죠. 패드를 붙이고 심장 상태가 어떤지 심장 리듬을 그 다음에 분석합니다. 그 다음 뭐죠? 모두 물러나라 하고 제세동을 시행하고요. 제세동을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하는 순서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전원 켜기, 그 다음에 전극 패드를 붙여야 돼요. 패드 부착. 그 다음에 뭐죠? 다 심장 리듬 분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제세동을 시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즉시, 그 다음 끝나고 즉시 이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해야 합니다. 이 순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자, 140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여러분 같이 풀어보면서 어떤 그 평가를 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역대 기출 문제를 다 분석을 해서 다시 나올 만한 적어도 5회 이상 나왔던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140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 140문제만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풀어보시면 다른 책을 안 봐도 다른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또 요양보사 시험에서 아마도 이 140문제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시면 다 합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따라와 주신 요양보호사 준비하시는 선생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사 김창현이었습니다.